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일이고요. 오늘의 리포트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나온 리포트 위주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LNF에 대한 자료입니다. 메리츠증권의 노우호 양승수님의 자료고요. 먼저 제목은 2차전지 소재기업 최선호주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요약을 한번 살펴보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EV용 배터리 수주 사이클에서 LNF를 최선호주로 제시하겠다라고 하고요. LNF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어지는 이 사이클에서의 생산량이 추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유럽 생산 캐파 확대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의 동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F와 레드우드 머터리얼즈의 사업 협력은 게임 체인저의 기회이다. 라고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또 NCM과 LFP가 양분해가는 EV 배터리 시장에서 최근에 주가 약세는 더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 메리츠증권의 2차전지 최선호주 기업인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의 서플라이 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EV용 배터리 주요 고객 OEM사들은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루시드, 그리고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GM, 스텔란티스,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 등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 전 지역에서 430기가와트 플러스 이상의 생산 캐파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글로벌 1위의 생산 규모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2022년 기업 상장을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은 원통형 전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40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확보한 동사의 원통형 전지는 절대 다수가 테슬라향으로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동사의 원통형 전지의 이익률은 14에서 16%로 추정을 하고 있고 EV 배터리 대비 높은 이익률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리츠 증권의 판단으로는 현재와 같은 원통형 전지의 타이트한 공급 여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는 2021년 기점으로 원통형 전지의 탑재량이 급증하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통형 전지의 장점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제조 공정과 빠른 양산으로 인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생산 단가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트한 공급 여건 속에서 원통형 전지의 사업 가치가 추가 증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해당 서플라이 체인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사의 LG 에너지 솔루션 서플라이 체인의 최선호주로서 이 LNF를 제시한다고 하고요. LNF의 양극재는 LG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 모델 Y 원통형 전지로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6월에 테슬라와의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퍼런스는 소재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발주자로서 상위 기업들과의 격차를 빠른 속도로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좀 상승이 있었고요. 19만 원대 정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이한나님의 자료고요. 먼저 3분기 실적은 매출액 9,671억 원, 영업이익은 1,399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타이어 보강제 전방 수요 증가 지속으로 인한 판가 상승, 그리고 스판덱스 수요 강세 지속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외형 그리고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재 중에서는 타이어 보강제가 수출 운송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방 수요 증가로 인한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외형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수익성 또한 유지되었습니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확대되면서 외형이 증가했고 전력비 등 제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7월 양산 예정에도 불구하고 트러블 발생으로 인해서 9월 초부터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외형이 감소하였고 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기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스판덱스가 전방 수요 강세로 인해서 판가 상승을 지속을 했고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외형 및 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 및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소 관련주들과의 큰 차이는 수소 저장의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가 이미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2021년 기준 연간 흑자가 기대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사의 2021년 기준 탄소섬유 생산 능력은 4,000톤에 2022년에 2,500톤이 추가적으로 증설이 되면서 이는 미국의 CNG 그리고 시마론 튜브 트레일러 같은 이런 기존 수주에 더해서 국내 타입4 튜브 트레일러 수주까지 들어오게 되면 풀캐파 가동으로 인해서 내년 추가 증설 계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탄소섬유는 고정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따른 이익 증가 폭이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요즘 엄청난 주가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TV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김동희님의 자료고요. 제목은 리레이팅에는 쉬는 시간이 없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3분기 매출액은 711억 원, 영업이익은 231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기부경제 매출액은 5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1% 증가하였는데 컨텐츠의 다변화 그리고 진성 유저의 구매 금액 향상 등에 근거한다고 하네요. 광고 매출액은 1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6%의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을 했는데 AAM, 아프리카 애드 매니저 출시 이후에 3분기 대형 그리고 빅게임 신규 광고주가 유입이 되면서 광고주 풀이 확대가 되었고 광고 단가도 20% 분기 대비 상승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2.5%를 기록하면서 컨텐츠형 광고 성장으로 지급 수수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4%포인트 상승한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아프리카TV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9%, 56.9%를 기록을 하면서 다양한 신규 BJ들의 유입으로 인한 페잉 유저 그리고 객단가 상승을 유도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자체 광고 플랫폼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광고 매출도 빠르게 증가 중이라고 하고요. 2022년 위드 코로나에서도 국내 대표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 스토리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고 적정 주가는 실적 추정치 상향에 따라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적어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도 큰 상승이 있으면서 이 목표 주가인 20만원을 상회하는 21만 3천원 정도의 종가가 형성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님의 자료고요. 매출액은 1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185억 원, 당기순이익은 5,110억 원을 3분기에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국제유가, 정제마진의 강세로 인한 정유실적의 호전, 그리고 윤활유 사업의 수익성 개선 덕분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배터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그리고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적자가 확대되었으며 분리막 소재는 IT용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분기 소폭 감익되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7,920억 원으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제마진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내년까지 이익 성장이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쟁사와 달리 보수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시황에 따라서 CDU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업황 강세를 100%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사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는 37만 5천 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본업의 펀더멘탈 개선으로 인해서 내년 영업이익은 3.5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고요. 현금 흐름을 활용한 신사업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두산 퓨얼셀과 수소 신사업 관련 업무 협약, 그리고 배터리 메탈 케미스트리, 그리고 폼팩터의 다변화, 또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솔리드 파워 지분 투자를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2023년 이후에 정유 업황의 둔화, 또 배터리 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가 우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회사 IPO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호텔신라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최윤혜님의 자료고요.
3분기 리뷰로 녹록치 않다라고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호텔신라는 2021년 3분기 매출액 9,687억 원, 영업이익은 20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는 하회를 했습니다. 호텔 레저 부분의 흑자 전환이 이익 개선에 기여는 했지만 면세 부분의 부진한 업황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하네요. 면세 부분의 매출액은 8,576억 원, 영업이익은 2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면세의 영업 환경이 녹록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이공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환경에서 마켓시어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이 수반된 결과라고 합니다. 국내 면세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수익성 악화를 이끈 셈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상품 믹스가 악화된 점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국산 브랜드 비중이 전분기 대비 확대된 데에 이런 효과가 상품 믹스를 악화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레저 부분의 매출액은 1,111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영업이익은 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호텔 부분의 매출 성장이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이끌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하네요. 네, 단기간 동사의 어려운 영업 환경은 지속되리라 본다고 합니다. 다만 2022년 점진적인 글로벌 여행 재개에 따른 개별 관광객 수요의 회복 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향후 중국의 하이오우 면세점과의 협업 내용도 주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악화된 이 국내 면세 투자 모멘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